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조선일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상훈 칼럼이 또 나왔습니다. 윤희 둘 다 없어졌으면. 그래서 이제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에 따르면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는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에 10%대까지 추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투쟁과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 계엄이라는 어떤 선택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20, 3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또 어떤 상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불신, 공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이러한 지지율 추세를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현상이 불만이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정권 유지론자의 2배에 달하는 정권 교체론자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냐는 것이다.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대표는 정권 교체론과 이재명 지지가 불일치하는 이 현상이 호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중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 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판이 중지된다는 견해가 많은 듯하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법적 정통성 시비와 시위는 임기 내내 계속될 수 있다.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고 어쩌면 심각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임기를 5년 동안 현행법으로 5년이니까요. 마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재명에 대해서 중형을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시스템이 이미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 대표는 며칠 전 최상모 권한대행과 만나기 30분 전에 최 대행을 무슨 주범이라고 그건을 써서 비난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카톡 계엄령을 내렸을 때 이 대표가 겉으로라도 심하다고 제지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계속하라고 했다. 카톡을 쓰는 많은 국민이 느끼는 걱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언제 이재명이 어떤 무슨 공감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미 대통령과 총리를 날렸는데 최상목 같은 사람이야 날리는 거는 사실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국민들의 우려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이거를 자제하기를 기대한다는 좀 이상한 말을 오히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공감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소수파였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상 189석을 가진 절대 권력자가 된다. 5년 뒤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막강한 절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결과가 무엇일지 상상하기 힘들다. 어쩌면 이 대표 자신도 모를 수 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이렇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계엄보다도 더한 짓을 할 수도 있는 자임을 양상훈 주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참 말의 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천석 고문의 칼럼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 대표가 국민 앞에 떳떳해지려면 내 재판에 되게 익숙해도 좋으니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헌재의 탄핵 심판을 서두르라고 할 명분이 생긴다. 헌재 선고와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대선에 임박해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새로 찾아야 하는 사태에 부딪힐 수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민주당을 인질로 삼고 있는 이 대표 책임이다. 최근 여론 변화는 이 대표가 바보로 여기는 국민이 그렇게 바보만은 아니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헌재에
헌재의 탄핵 심판을 서두르라고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굳이 내 재판을 빨리 하라고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모두 덤벼들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법원도 2심까지 유죄를 했습니다. 1차 선거법 위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그런데 린만바의 로비와 권순일의 앞잡이 짓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과연 대선 전에 이재명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을까요? 재판이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이거는 조선일보 때문은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반성도 개선도 없는 구제불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를 틀어지고 있어도 이재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실상 모든 것을 공식적인 권력의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지금 보수 진영이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잠꼬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체포되어 한남동 시위가 끝나가서 주민들이 환호하고 공수처가 유치한 과천 시민들이 아우성이라고 보도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한남동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다면은 한남동 부자들은 고급 카페에서 비싼 빵을 편하게 못 먹은 것이 그게 고통스러웠나요? 홍콩의 부자들처럼 중공 치하에서도 공산당에 빌붙으면 잘 살 수 있어서 걱정이 없는 것입니까? 양상훈도 그런 건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재명이 물론 제일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재명만 문제냐. 이재명을 떠받들고 있는 민주당의 내면을 쑥쑥쑥 보면 도대체 이재명과 그닥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선 노름이나 하면서 절대로 이재명에 대한 치명적인 수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궁지에 몰래 대통령을 조롱, 공격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국민을 맹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일어난 일들도 이유화를 막론하고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엄벌로 몰아가는 사실상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좌빨은 조중동을 절대 없애지 않습니다. 보수인 척, 우파인 척 행색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수와 우파의 핵심적 진영을 향해서 더 날카로운, 더 칼을 들이대면서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조중동을 없애야 될 세력은 좌빨이 아니라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보수의 편이 아닌 것은 이번 사태로 명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